자, 오늘부터 7, 8월 달 기출 응용 문제 기출 응용 역대 생활 기출 흐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출간이 되실 텐데요. 이게 원래 그 칼라로 가려고 했는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칼라는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 보시면 인제 여전히 흑백이고요. 사실 뭐 기출 문제 자체는 칼라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다만 인제 어쨌든 그래도 칼라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칼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흑백으로 그냥 갑니다. 가고 요 기출 문제 보시면은 앞에 97 년부터 인제 올해까지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요 안에는 인제 크게 파트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원래 하려고 하는 주관식 테마별로 주관식 문제들을 흐름별로 쭉 묶어 놓은 페이지가 일단 본 페이지고요. 그리고 이 객관식 시험 나왔던 해가 있어요. 한 4 년쯤 됐죠. 네. 09 년부터 해 가지고요. 네. 13 년도까지인데요. 그때는 객관식 시험 플러스 논술이었거든요. 고거는 인제 문제가 실려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인제 책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제일 그 목차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부분에는 테마로 묶은 게 아니라 21 년도부터는 올해까지는 인제 각 연차별로 그냥 제시를 해 놨을 거예요. 요게 테마별로 하다가 연차로 간 이유는 연차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테마별의 흐름을 통해서 인제 그 흐름들이 인제 최근에는 인제 매년 어떻게 인제 나왔는지를 제가 같이 비교해서 보여 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인제 판화에 대한 테마 흐름을 쭉 설명하면서 인제 20 년도까지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는 뒤에 있는 부록 21 년도의 문제를 봐라. 그러면은 인제 흐름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21 년도에는 판화가 요거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다.'라는 흐름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차로 21 년부터는 인제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재 아직 준비 못 하신 분들은 서둘러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인제 지금 기출을 인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요 기출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건 다 아실 거고요. 이 기출 문제에 대한 정리를 인제 거의 지금부터는 거의 매일매일 같이 내용 정리할 때 같이 보셔라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출 문제는 저희가 뭐 그런 얘기 하죠. 뭐 "손님은 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응? 맞아요? 우리가 뭐 음식점 가면은 왕 대접은 잘 못 받지만 어쨌든 저런 얘기 하죠. 네. 제가 인제 과감하게 드릴 말씀이 "기출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기출을 정복하지 못하고서는 고득점을 받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출이 그게 언제 나왔던 어떤 문제 유형이든 간에 내용이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어떤 요구로' 그죠? '어떠한 의도 혹은 요구를 갖고 어느 내용에서 나왔다.' 요거 두 개가 다 분석이 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 차적으로 이게 어떤 파트에 있는 내용에서 나온 것인가를 잘 아셔야겠죠? 일단 그 부분에서는 인제 제 교재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용어 사전인 것도 있을 거고 뭐 기타 필독서니 뭐 논문이니 뭐 요런 다양한 출처가 있을 거예요. 인제 그거에 대한 것들에서 출처와 함께 그죠? 이 출처와 함께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 요구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에 대한 정리는 결국 요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제 저런 게 잘 됐다면 우리는 인제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예요. 인제 올해 과연 그 각각의 단원별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에 최종적으로는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측상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깊고 정확하게 반복 암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는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뭐 그동안도 기출 문제 계속 공부해 오신 분들은 계속 했겠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매일매일 자기 계획에 맞춰서 어떤 뭐 하루에 일정량을 공부해 나갈 때 항상 그 공부하는 그 단원, 그 테마의 기출 문제를 가볍게라도 한번 쭉 훑어보세요. 특히 인제 최근치 그죠? 네 최근치 한 3-4년, 5년
요 정도까지는 더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오늘 첫날이어서 다른 얘기보다는 이 기출이 얼마나 중요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는 기출 자체가요. 한 60에서 거의 한 70%에 가까울 정도로 저는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 60-70은 직접적인 거하고 간접적인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모든 문제는 다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출 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를 하더라도 그 건너 뛰어가면은 결국 어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른 버전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뭐 다 기출 문제와 관련이 있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출은 왕이다. 철저하게 잘 분석을 하시고 특히 이 자기가 약한 테마 나올 때는 뭐 어떤 분들은 표현 파트 중에서 서예가 약하다. 어떤 분들은 뭐 서양 미술사 중에서 특히 뭐 현대 파트가 약하다. 뭐 혹은 등장 배경 같은 거 나올 때마다 틀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시켜 가지고 약한 파트는 조금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 기출 교재로 돌아와서 자, 이 제 기출 문제 보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앞에서부터는 뭐 저에 대한 뭐 적중, 억중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제 얘기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8페이지 보시면 제가 인제 연초부터 그때 기본 이론 책 앞부분부터 실어 놨던 중등 인미 요술 교사 합격을 위한 7가지 전략 해 가지고요. 그죠? 네, 요거 아마 지금쯤이면 인제 처음부터 좀 지켜 나가다가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 보시면서요. 내가 이 부분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가. 특히 아마 여러분들은 이 4 번의 137 법칙에 해당되는 반복 암기 주기가 아직도 잘 안 돼서 좀 많이 혼란스러운 분이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내가 잘 이 그 주기를 어느 정도 해야지만 나의 기억상 생각이 나는 그 주기가 나오는가를 한번 확인하시고 계속 반복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결국은 나중에 6 번, 7 번이 되는 거예요. 학지습 그리고 열심히 암기하자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학지습이 결국 우리의 이 시험은 단지 학습만 가지면 안 되고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학지습의 지는 기출 문제를 알자라는 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학습만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 부분에 기출에 어떤 흐름을 갖고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를 알고 학습하자라는 의미의 학지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인제 요목화 및 137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을 넣어 드렸고요. 14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역대 주관식입니다. 단원별 기출의 출제 분포도를 제가 분류한 주관식 이 테마별 분류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표현 파트 중에서 뭐 공예, 서예, 디자인 이렇게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분화시켰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뭐 미적 체험은 거의 안 나왔다 보시면 되죠. 그죠? 최근까지도. 그리고 이제 표현 파트를 저는 단순하게 뭐 회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조형 요소 원리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기법 파트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은 없는데 제가 인제 이 기출 분석에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자기는 별도로 도자기는 따로 빼놓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보통 인제 표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원으로 구분할 때는 조형 요소 원리 오래 나왔죠. 한참 동안 안 나오다가 자, 회화니 파나니 동양화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최소 한 문제씩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만 회화에서 한 문제란 어떤 표현 기법이 만약에 한 문제 나왔어. 그러면은 재료가 안 나옵니다. 혹은 재료나 용구에 대한 걸 물었어요. 그러면은 또 기법은 안 나옵니다. 혹은 올해는 드로잉 관련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또 회화 기법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화 속에는 드로잉, 회화 재료, 그리고 다양한 회화 기법들 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판화는 뻔하고요. 동양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소도 올해가 사실 여러분 2018년도부터 계속 조소의 표현 파트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인제 올해 드디어 여기 2분의 1 해 놓은 것은 이제 한 문제가 아니라 각각이 다른 데 껴있는 부분 문제 2분의 1 해서 2개가 나왔다 이 뜻입니다. 서예도 꼭 한 문제 나오죠. 자, 디자인은 대체로 2 문제 이상 나오는 편이다. 좀 비중이 높네요. 공예 한 문제인데 공예는 1, 4개는 내지는 2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올해 말고 작년에 2개가 나왔거든요. 그죠? 그런 게 처음이었어요.
사진 영상은 보통 인제 경연제 아니면 띄엄띄엄 나오는 편이었는데 올해 사진이 나왔죠? 작년하고 올해 2년 차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인제 영상이 나올 차례거나 아니면 요쪽은 한번 건너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넓게 보시면 사진 영상은 디자인 파트에 인제 포함되기도 하니까 단원으로 치면. 자 그리고 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또 다른 단락이 바로 인제 미술사 감상 파트죠. 서양 미술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18-19 년도부터는 거의 매년 대여섯 문제씩 나오고 있죠. 그죠? 올해는 제가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두 문제하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한 것은 네 각각 부분적으로 이렇게 세 문항에 결국은 다섯 문항에 나온 건데 점수 비중은 좀 내려간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서양 미술사하고 한국 미술사를 묶으시면 서양이 많이 나온 해에는 한국이 적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히 17-18 년도쯤 보시면 그죠? 서양이 한 대여섯 문제 나올 때 계속 한국은 기껏해야 두 문제 내지는 세 문제였잖아요. 올해가 쪼금 나와서 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미술사는요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동양 미술사 속에 포함돼 있잖아요. 중국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 미술사를 보면 대체로 두 문제씩 나오고 있는 추세네요. 올해는 2.5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좀 많이 나온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동양 미술사 속에는 일본도 있고 그러니까 요 속에는 단순히 중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보다시피 자포니즘 이런 걸 동양 미술에 넣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인제 요거는 중국 플러스 일본, 인도다. 디자인 운동사가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올해 추천드립니다. 그죠? 자 뭐 교육과정론과 미술교육론은 뭐 대체로 요 정도 선인데 그죠? 미술교육론은 한 두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의 역사입니다. 한 두세 문제인데 올해 세 문제, 최근에는 계속 세 문제씩 나오고 있네요. 교육과정론은 인제 최소 한 문제는 꼭 나온다. 교수법이 1.5 내지는 2 문제 나오는데 올해도 두 문제가 나온 편입니다. 이 교수법도 의외로 좀 챙겨 두셔야 돼요. 미학 비평론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올해는 인제 1.5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전체를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올해는 뭐 미적 체험이나 디자인 운동사가 빠졌을 뿐이지 정말 골고루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을 보실 때 이런 거에 토대로 해서 인제 가시는데 옆 페이지에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상 영역을 단순하게 뭐 한국 미술사, 서양 미술사로 나눈 게 아니라 비평, 동서양 미술 비교, 고대 현대 비교 이런 식으로 더 테마로 분류를 한 거예요. 따라서 인제 요런 부분들은 한국 미술사나 서양 미술사 속에 포함되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분류 기준을 이렇게 따로 나눈 거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인제 이 기출 문제 자체를 그만큼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숙지를 하고 가자라는 말씀으로 인제 전반적인 개요를 마치고 바로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히 기출 문제들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인제 제가 설명을 다 할 텐데 어 만약에 내가 배웠던 이론 내용 정리한 내용에서 내가 요거를 보니까 막상 생각이 안 나. 그럴 때는 꼭 집에 가셔서 재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제 물론 필기를 할 거고요.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다 적어 가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나 꼭 부분적으로 좀 내가 부족하다는 것들은 집에서 다시 한번 교재 내용을 보거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좀 분석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2005년 이전쯤 문제들은 굉장히 쉬워요, 지금 수준에서는. 요거 보세요. 이거 완전 옛날 문제잖아요. 98 년, 99 년. 임용 시험이 97 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따라서 너무 옛날 거는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그냥 툭툭 넘어가도 괜찮아. 이런 거 외울 정도가 아닙니다. 자 체험 파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미술과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98 년도 4 점짜리. 그리고 인제 02번 문제 풍경 가나를 보고 조건 없게 답하라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2-1, 2, 3 에서 가, 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를 각각 쓰시오. 각각 쓰시오니까 하나씩 쓰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어 가, 나에서 각각 발견할 수 있는 게 했을 때 요게 실제 사진이거든요. 그 얘는 자연미라는 걸 쓰는 문제였고요. 요거는 반대로 조형미를 쓰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뭐 지금은 이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당시에 이 내용 책에 중력력 이름이 자연미와 조형미였어요. 인제 그런 포괄적인 것을 분류를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조형 요소 원리 묻는 문제들 나오네요. 그죠? 너무 뻔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적합한 수준이지만 요즘 문제로서는 너무 쉬워진다. 요거 뭐 답이 너무 많아요. 가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조형 요소. 요 나번은 금강산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저거 대리석 조각이에요. 요거 가보는 실제 사진을 찍은 풍경 사진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얘는 자연미니까 그죠? 일단 선 보이고요. 형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 보다 보면은 지금 답이 너무 많아서 이 당시에는 뭐 물체점, 칼제점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이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한 가지 이상이니까. 한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이상이니까. 뭐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조형 요소를 내가 10 개를 써도 맞게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인제 그 당시로서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인제 가장 근접한 거 옆에 답지 보시면 제 교재는요. 왼쪽에 짝수 페이지가 문제고요. 오른쪽에 홀수 페이지가 해설과 답으로서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나 면이나 형, 양감, 공감, 질감 중 하나 이상을 쓰면 되는 뭐 너무나 지금으로서는 뭐 약 쉬운 평이한 문제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조형 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구도에 삼수 다 들어 있고요. 그죠? 변화통일 균형에다가 조화롭죠. 비례미도 잘 맞네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에서 율동도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동까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별표도 치지 마시고 '아 옛날엔 정말 이렇게 쉬운 걸 물었구나.'만 확인하시고요.